앉아주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사언 외치고 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언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예, 사과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겨울인데 비가 참 많이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날씨도 제 옛날 초등학교 때는 장갑 안 끼면 학교를 못 갔거든요. 요새는 장갑 안 끼고 다닐만 하지 않나요? 예, 그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씨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회의 그냥 기본 틀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터미를 하면서 사실 세상에서 돌아가 보면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장사 안 된다 그러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냥 경기가 불황이라서 내 장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될 때고 그리고 나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듣는 드림스쿨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를 뚫고 이제 아침부터 제 시간에 오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 강이냐가 했지만 몇 강이라고요? 네, 7강입니다. 집에 가서 나 한 번씩 더 들어본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있으시네요. 저도 안 들어보는데. 네, 근데 똑같은 걸 새로 들어도 사실 본인의 마음속에 와서 닿는 거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림스쿨에 대한 강의들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들을 때마다 다시 돌려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7강 결단력의 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홍진영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비가 요즘에 많이 와요. 그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갈까 말까 고민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하십니다. 네, 솔직하셔야 돼요. 사실 비가 오면 날씨가 맑은 날에 비해서는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시는 게 사실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여기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요? 인천이요? 성함이? 원래가 진천인데 네. 인천에 동생이 있어가지고. 아,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화자 사장님. 연세가? 7학년 4반. 야, 7학년 4반 사장님이 인천에서 자침조에 참석하시려고 오셨어요. 박수 좀 드리세요. 그 옆에 사장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해요? 78세? 와, 여기 사장님도 박수 좀 쳐주세요. 옆에 사장님은요? 77세. 와, 7학년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세 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저는 그게 신기해요. 지금 77세, 78세. 근데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아침 조회에 참석하시는지 그 동기가 무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 모르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아시는 지인이시고. 네. 예, 예, 예. 예, 질문 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제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아침조에 참석하시려면 사실 어떤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이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이 하는 거니까 나도 좀 나이 먹었어도 네. 조금 젊은 희망을 가져볼까 싶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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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젊으셨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그냥 그렇게 좀 장사하면서 젊게 살려고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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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15세까지 성격이 형성되면은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와 뭘까요? 15세까지 형성된 게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있대요. 식습관? 예, 또 예, 성격 맞아요. 성격이 있고요. 또 IQ. 예, 정답입니다. 그래도 같은 집에 사는 보람이 있네요. 예. 인간은 15세까지 형성된 IQ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형성이 되지만 예,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간혹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나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변했다.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뭐 어렸을 때는 내성적이었는데 나 지금은 굉장히 외성적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왜 성격이 안 바뀌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 기본적인 베이스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기술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기술이.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타고난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 성향이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자료를 보니까 7세까지 인간은 자동적으로 뇌가 프로그래밍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환경, 부모님의 영향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 거부하지 않고 7세까지 그냥 컴퓨터에 왜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 하듯이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래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의 뇌에는 세타파가 엄청나게 풍부하답니다. 세타파가 뭐냐면 가수면 상태 아시죠? 깊은 수면 상태 빠지면 뇌에서 나오는 그 파. 그게 이제 세타파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거부하지 않고 뭐든지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7세까지 형성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뇌가 결국 나의 뭐예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게 그 기본 성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비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공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 또는 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진 내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툴이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게 책을 읽는 겁니다. 독서.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정이 독서 얘기 나오니까 급 어두워지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 가장 강화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래요. 메타인지가 뭐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독서로서 점점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매일 1%씩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계획의 조직화의 단계였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있었죠. 매일 1%씩 개선시키면 1년에 몇 퍼센트가 된다고 그랬죠? 37배. 37배가 개선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아는 것.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대형 컴퓨터에 비해서 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뇌 영역에서.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너 이거 알아 몰라 했을 때 모른다는 거 안다는 거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를 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뒤져봐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인간은 딱 듣자마자 나 그거 모르는데?
그걸 바로 안다라는 거. 그게 인간이 컴퓨터보다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책을 100권 읽겠다 이런 거는 달성 가능한 게 아니죠.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나는 계획을 조직한 단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A코어에 책 읽기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책을 읽는 거를 시스템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화 한다? 네? 하루에 15분씩 언제 읽겠다라고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읽겠다. 가령 아침에 아침밥 먹고 출근 준비하는 시간 좀 일찍 일어나서 그 15분을 읽겠다, 30분을 읽겠다 정해 놓고 그걸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 내일부터 5km 달리기 할 거야.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 일어날 수는 있어도 5k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인간이요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게 뭐냐면요. 계획 대비 내가 실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괴리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우리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맨날 뭐 그렸어요? 시간표 그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다 그렸죠. 그려보셨죠? 예. 근데 며칠 하다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5km를 달리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매일 아침에 나는 8시에 가령 뭐 학교 주변에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 그냥 도착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는 거예요. 5km 뛰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A코어 하루에 8개 다 못하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개선시키는 거. 중요한 건 매일 1%씩이라도 개선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결단력의 단계입니다. 결단 한자로로 보면은 결단할 결에 결단할 단이에요. 이 결은 또 빠를 혈이라는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빠르게 결단한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보는 거는 결단에 대한 항목에서 보는 건 뭐냐면 결단이 느린 사람 치고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결단은 누구보다 빠르고 결정은 누구보다 빠르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누구보다 늦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누군가요?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마윈이 한 얘기입니다. 한번 사장님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은 함정이라 이야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다단계라고 한다.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작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시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여러분 가난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침에 1%씩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기 시작하거든요. 가령 식물은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식물은 썩기 시작하죠. 죽어요.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친구와 만나서 맨날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놀 거 없냐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 사이에 성장이 있나요? 없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나면 성장이 되는 만남이 있고 오히려 퇴보가 되는 만남이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면 잘못하면 국가기관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만남에도 성장하는 만남을 선택하셔야 돼요. 맨날 이제 가정주부다 그러면 제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폄하하는 뜻은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일 수도 있죠. 늘 애들 학교 보내고 동네 그 커피숍에 모여서 아니면 백화점에 요즘 보면 저희 동네 롯데몰이 들어왔는데 낮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 과연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남편 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도 왜 오래 산 연인 사이에 왜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이라는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신뢰와 저희 장인어른은 전우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우회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평생 회로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인이 그냥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인은 분명히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본인이 노력한 형성된 습관을 통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어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영어를 아주 유창한 영어, 고급 영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유창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세 미만 때부터 외국인들을 스스로 만나서 맨날 영어 가이드하고 무료로 영어 배우려고 그런 과정 통해서 성장한 거죠. 1%씩 성장한 거예요. 거의 8년 9년을 그냥 집에서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가서 호텔에 가서 그냥 외국인들 보면 내가 가이드 해줄게.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횟수가 쌓여서 7년 8년이 되면서 그런 유창한 영어가 가능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정체성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왜?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쓴 시간의 결과물이에요. 맞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 나는 바꿀 수 있죠. 네, 나한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집중해서 무엇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 아침에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사 컨택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이 사업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크기를 키우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30년이 넘게 사귄 친구랑 거의 의절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굳이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계속 옆에서 깐죽.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옆에서 계속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의절할 뻔했어요. 그런 대가들 30년을 사귄 친구들이랑 그런 갈등이 생기면요. 정말 제가 한 일주일은 몸살을 앓았어요. 마음의 몸살을. 그런 대가들을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단하면 우주가 돕는다. 어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걸 반복하면 우주가 또 나를 돕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세 이하에서 인간은 다 뇌가 프로그래밍 돼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그죠?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뭐냐면 잠재의식을 교환하는 거래요. 그 잠재의식을 교환하는 방법이 반복. 그 반복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 세계에서 최고 프랜차이즈 그 김밥 프랜차이즈 만든 김승호 회장이
자기가 목표로 삼는 걸 수첩에다 적어놓고 하루에 100번씩 읽었대잖아요. 그 자기의 잠재의식을 바꿔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 힘든 일이죠. 그 100번 읽는 게 쉬울까요? 자기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실행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스폰서한테 맡겨놓지 말고 나의 운명을 파트너한테 맡겨놓지 말고 파트너 한 명 찾아놓고 진행이 안 되는 그 파트너 하나 쳐다보면서 그냥 불면 날아갈세라. 예?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꺼질세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스폰서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인맥을 찾아 나가야 되고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스폰서 얼굴 쳐다보는 거 말고 본인이 스스로 뛰셔야 된다는 거죠. 운명은 누가 스스로 개척해요?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도와주면 어때요? 도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스폰서나 파트너가 협력 관계가 돼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도와줘서 더 빨리 성장하면 그걸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고 그러죠. 스스로 두 발로 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우리 뭐 막 괴로울 때 쓰는 말 있죠. 안 써보셨어요? 아 이것도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갈 거야 하잖아요. 세월이 약이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상황을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과 결단하는 사람의 차이를 봤더니 결국은 통찰력이다라는 거. 통찰력이 뭡니까? 사물을 꿰뚫어보는 힘, 사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찰력이 없는 분들은 내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과거 600년 동안 전 세계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기술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팽창 사회가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게 뭐 정부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속도를 조금 가속화시켰다는 것 뿐이지 전 세계가 지금은 팽창이 아니고 수축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더 이상 생산수단을 늘릴 의미도 없어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반도체 업계가 불황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도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라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삼성도 핸드폰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상품만 브랜드만 삼성 붙여서 그냥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조업으로서 누렸던 그런 위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바뀐다라는 통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는 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느꼈으면 변화해야 돼요. 자영업자 시대도 이제 끝났다고 그러죠. 왜? 간편식 시장 있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가 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지금 1000명을 했죠. 근데 간편식이 사 먹는 게 싸요? 집에서 해 먹는 게 싸요? 간편식이 훨씬 싸요. 훨씬 편리해요. 인간은 항상 인간이 사는데 편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변화돼 왔어요.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간편식의 종류가 한정되다 보니까 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 주부님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 시장이 크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기농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런 정말 사람들의 몸에 좋은 간편식이 나오면 그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죠. 그런 시장이 온다라는 거를 내가 믿고 확인이 되면 더 이상 거기 매달려서 오늘 매출 안 나오는 거 전전긍긍 한다고 해서 그 시장이 바뀌냐고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수축사회에서는 뭐든지 다 소비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하나의 문제 앞에서 하루 이틀 열흘을 망설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둘의 차이는 통찰력의 깊이다. 굳이 내가 그거를 꿰뚫어 보는 힘이 없다면 지금 나의 현재를 분석해 볼 수 있기는 해야 돼요. 가령 내가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매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요.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계속돼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빠른 시간 안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실제로요, 자영업이 굉장히 잘 될 때도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이상 해야 자리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변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한테 성공학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숙제를 준 적이 있었죠. 그때 250명이 이미 탈락됐었거든요. 그 앞전에도 250명한테 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 앞으로 내가 소개시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한번 연구해봐라라는 과제를 줬어요. 근데 그 250명 중에 단 한 명도 1분 안에 결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딱 한 사람 나폴레옹 힐만이 내가 하겠소. 40초 안에. 내가 당신이 처음이었다. 오케이, 당신이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을 봤더니 결단력이 부족하다. 실제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지는 A코어라든가 A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정신적인 요소와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정신적인 요소들은 나의 정체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들, 그렇죠? 그다음에 물리적인 요소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업이 일어나는 요인들. 그래서 이 사업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보면 다 힘들어요. 누구한테나. 그게 뭐냐? 컨택해서 사업 소개하고 제품 전달하고 다 결국 아무리 내가 정체성이 업그레이드가 돼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성장 절대 안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멈춘 조직은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멈추는 순간 내 하부 조직도 다 멈추게 돼요.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내서 내가 소비자들을 만들어내야 내 하부 조직에 내 파트너들한테 그 포인트를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스폰서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부분이 결단이 참 주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가입해서 한 달 만에 판매사고 3달 만에 팀장 가는 분. 그런 분들은 이거 결단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어차피 내가 자영업을 하려도 사업을 하려도 가게 하나에 1억 원어치 재고는 쌓아야 되는데 이거 뭐 끽해봐야 판매사 간다고 해봐야 500만 원이네? 600만 원이네? 그죠? 그렇으면 내가 그냥 물건 놓고 주변에다 쭉 돌려가면서 사업하면 되겠네. 이런 게 빠르게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우리 회장님이 베팅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소비자 만들면서 가야지. 그럼 이제 판매사, 오토 판매사 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평균 2년 7개월, 2년 8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파트너들 다 굶어 죽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꿈이 오토 판매사이신 분들은 내 파트너를 앵벌이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꿈은 항상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결단하고 그 물리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결단에 관한 공통점을 봤더니 이거예요. 신속하게 결단하더라. 이건 나폴레옹 힐 책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보다 신속한 결단을 한다라는 거죠. 한 번 내린 결단 변경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린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남의 의견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어붙이는 힘이 있다.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느리다. 변경하는 것은 매우 빠르며 게다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걸 무슨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네. 남의 의견에 쉽게 영향받아. 그래 알았어.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본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그 버진 아일랜드가 지금 그 영국 최고의 항공사고 미국 그 영국 최고의 부자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리차드 브라이슨. 그분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그 성공 습관에 나오죠. 이 사람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적어요. 그냥 습관처럼. 근데 그날은 뭘 적었냐?
내가 비행기 회사를 세워야지. 그걸 적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행기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 내린 거죠. 결단 내렸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비행기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잉사를 찾아갔대요. 보잉사를 찾아가서 내가 비행기 사업을 할 건데 나 비행기 임대해줘. 내 사업 계획은 이거야. 그래서 보잉사로부터 동의 얻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게 그게 버진 아일랜드예요. 영국 최고의 항공사가 됐죠. 아침에 뭐 하나 적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일. 결단을 내리면 되는 방법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빠른 결단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급한 결단이. 하지만 결단이 느린 것보다 결단이 매우 늦고 변경하는 것은 매우 빠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단이 느려서 발생되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빠른 것보다. 그래서 남의 충고, 의견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에 불과하다. 누구나 산더미만큼의 무책임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이 남의 의견이라는 거죠.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은 아직 진실한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이고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응원해줄 협조자를 찾아야 된다.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진실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하고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최악의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헨리 포드가 그때는 이제 모든 엔진이 4기통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V6 6기통 엔진을 개발하라고 연구실에 이제 특명을 주죠. 개발을 하다 수년째 개발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 6기통 엔진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연구진에서 6기통 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헨리 포드가 뭐라고 그랬냐?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죠. 6기통 엔진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4기통 엔진으로 모든 차가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근데 6기통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직원들한테 오다를 내리고 수년째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와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계속하세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개발이 됩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연구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알았습니다.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6기통 엔진은 훨씬 더 늦게 나왔겠죠. 링컨은 어떤 결단을 했나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노예 해방을 하는데 실제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노예 해방을 끝까지 주장하면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걸 결단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아브라함 링컨은 또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 남북 전쟁 시에 사실 전쟁을 거의 일찍 끝낼 만한 상황의 전투시가 있었습니다. 남부에 리 장군이 있었고 유명한 장군이죠. 남부의 리 장군하고 이제 북군 장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계속 밀리다가 남군이 포토맥 강이라는 데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전날 비록 포토맥 강이 너무 그냥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된 거예요. 그럼 북군이 워낙 세가 컸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근데 링컨 대통령이 특사까지 파견해. 당장 쳐들어가서 다 전쟁을 오늘로 끝내버려라. 근데 리 장군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계속 참모 얘기하다가 비가 그치고 포토맥 강이 물이 줄어들면서 강 건너가서 도망가서 전쟁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링컨 대통령 입장에선. 내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리 장군을 비판하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리 장군은 그 편지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편지는 그냥 링컨 대통령 서재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편지로 다 써놓고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관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남을 배려,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약 리라면 그 비오는 환경에서 이렇게 되면 내 부하들도 다치고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고민했을 거다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결단을 한 거죠. 여기 스티브 잡스의 결단은 유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의 애플을 만든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최초의 CEO입니다. 애플 회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결국은 주식회사는 누가 왕입니까? 과점주들이 왕이에요. 그 과점주들이 포진시킨 이사회가 결정하면 회장도 쫓겨나야 돼요. 그런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죠. 그러나서 계속해서 몰락합니다. 애플이. 다시 애플을 살릴 사람은 스티브 잡스밖에 없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콜을 해서 다시 복귀해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사회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그 해체시키고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포진시킨 상태에서 회사를 돌리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른 사람들 이거 너희들 다 나가 하기 쉽겠어요? 때로는 경영자는, 리더는 그런 어려운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마의. 저는 이제 사마의의 자기통제의 달인이라는 책을 읽고 반하게 됐는데요. 사마의는 평생을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말년에 1인자가 잠깐 되긴 하지만 2인자가 됐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네 왕을 섬겼습니다. 조조 아시죠? 조조, 조비, 조예, 조방, 조상까지. 조상은 이제 나중에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하로 섬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조는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마이라는 정말 똑똑한 애가 있다는데 얘를 한번 데려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마이 생각에 내가 만약 조조 눈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변덕이 심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만약 실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조조한테. 그래서 무슨 흉내를 냈냐.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문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집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제 사마이가 집에서 책 읽는 건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간이죠. 주간은 이제 햇빛이 나면 책을 이제 다 말리려 내놓았는데 비가 오니까 놀란 나머지 뛰쳐나가서 그 책들을 걷었는데 그 모습을 하녀가 본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조조의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마이의 와이프가 그 하녀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병이 났다라고 하고 이제 조조 휘하에 들어가서 실제로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하는데 초석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제갈공명과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결과적으로는 이긴 전투를 이겼다라는 거죠. 왜?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또 아들들이 결국은 손자가 저걸 하거든요. 진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그게 진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마이가 내린 결단 중에 평생을 2인자로 살다가도 딱 한 번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나라가 이제 위나라가 제일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사마이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너무 공이 많은 신하야. 그러니까 얘가 정권을 다 잡을 것 같으니까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이가 자기 중병설을 터뜨려 똑같이.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는 상황에 이제 왕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옮기려 한 사이에 궁이 비었겠죠. 그때 고평릉 사변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을 자기가 평소에 길렀던 사병들. 중요한 건 그 사병을 아들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병을 기르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병을 데리고 궁을 점령하고 그러고서 자기 가족이 살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손자가 왕이 되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과단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성공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단들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김민철 야나두 대표입니다. 우리 야나두가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아니죠. 야자모레. 요번 광고에 요번 석세스 세미나 때 들으셨죠? 야나두가 뭐예요? 야 나도 영어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어 교육하는 건데 이 야나도 김민철 대표가 7년 동안 몇 번 사업을 망했냐면 27번을 망했어요. 아, 정말 실패의 달인이에요. 그죠? 근데 27번 사업을 진행했는데 24번을 망했는데 정말 저도 이 사람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직구장에 이 사람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아이템이 뭐였냐면 사직구장에서 이제 그 신문 무가지 있죠. 그냥 광고 붙여가지고 신문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거 하면 대박 난다고 생각해서 몇 억을 들여서 무가지를 사직구장에 쌓아놓고서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 사람들은 신문을 사직구장에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는데 신문을 찢어가지고 총채처럼 흔드는 문화가 있었어요. 신문을 받자마자 읽지도 않고 찢는 거야. 그러니 그런 신문에 광고 올릴 광고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쫄딱 망한 날 사무실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는데 야, 내가 망했구나 하고 거기서 자주 하고 술 먹고 집에 가서 잔 게 아니고 그 응원 도구를 또 개발한 거예요. 집에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머리에다 쓰는 거 있죠, 왜? 야구장 가면.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망한 날 그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서 그 다음날 직원들한테 다 전화해요.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망해서요. 야, 나 이 사업 할 건데 나와봐. 근데 다 안 나왔는데 몇 명은 나온 거예요. 그 몇 명 나온 거랑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서 또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든 게 야나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획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이라는 걸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크게 뭔가를 한 가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은 결국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성공들, 아주 1%의 성공들. 그 성공들을 모아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 성공이 매일매일 에이코와 반복하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일을 그냥 진행하는 것들. 그런 작은 하루하루 만난 사람들과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과거에는 거꾸로 했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래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거 아니고 거꾸로라는 거꾸로.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 그냥 임페리얼 갈 거야 라고 말부터 뱉으라는 거예요. 나 본부장 갈 거야 말부터 뱉으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행동은 이미 본부장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라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그게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공의 단초는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오늘 사실은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고 오늘 이게 이제 13강연에서 너무 길어서 오늘 인내력의 단계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아무튼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오늘도 기운 내셔서 내년부터 2020년 또 새로운 또 직급 플랜들 세우고 계실 텐데 그 직급 플랜대로 꼭 이뤄내시는 사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나요? 그 야나도 김민철 씨 스토리, 김민철 대표 스토리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게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아침에 하루 세 끼 먹고 3번 이빨 닦는 거 그게 자신의 가장 큰 실패했을 때 가장 처음 하는 목표래요. 그거를 실패할 때마다 해왔대요. 그래서 치과하지 않으려고 히키코모리 돼갖고 실패한 사람으로 안 남으려고 그래서 그걸로 항상 자기는 그 작은 성공을 딛고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성공하게 1%만 좋아지자 1%만 조금 나아지자 그거랑 다 기결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그 결단력의 단계는 정말 저희 성공의 8단계에서도 2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 단계거든요. 이게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 큰 결단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결단,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결단, 그리고 행동하는 결단, 소비자를 만나는 결단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아, 네. 우리 김희수 국장님이 수고하신 강사님께 인사를 안 한다고. 네, 네, 네. 오늘 저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 네. 네, 사실 그 한절기라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요 지금. 그래서 막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에 알레르기 약을 먹고 막 정신이 혼미하다고 이런 와중에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예, 예, 박수 쳐드렸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구호, 오늘의 구호 결단 애터미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결단 애터미